제가 봤을 때는 가 탑티어입니다. 독한 신경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쓰면 가스가 생겨요.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오거든요. 배출이 안 돼서 그 안에서 엄청난 압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치과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치과의 성지현 채널의 성지현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과랑 뗄래야 뗄 수 없는 통증에 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사실 저는 통증을 주는 입장이죠.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거 아파요? 저도 그때 인간적인 고민이 큽니다. 괜찮을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아프면 거짓말쟁이가 되고, 그렇다고 엄청 아파요 그러면 환자가 못하겠어요, 나가버릴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하나 어려운 게,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치료를 해도 통증이라는 게 주관적인 감각이다 보니까 그 정도 추세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케일링의 불편감의 정도,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는 그냥 제일 낮은 등급으로 올려놓도록 할게요. 스케일링이 불편하신 거는 치아 표면에다가 초음파로 자극을 주거든요. 잇몸이 괜찮으신 분들은 하루 이틀 정도 조금 시린감이 있다가 괜찮아지시기는 하는데, 잇몸이 염증이 있는 경우는 스케일러가 조금만 닿아도 많이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음파 스케일러를 손에 대보면 점점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이런 열에 의한 손상을 줄이기 위한 차가운 물을 뿌리게 돼요. 잇몸 염증이 심해서 뿌리 부분이 많이 드러나게 되면 시리고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케일링의 경우에는 본인의 잇몸 상태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불편함이 심할 가능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스케일링을 할 때 마취 가글을 써서 자극을 줄여주기도 하고요. 그마저도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핸드 스케일러로 긁는 과정으로 스케일링을 해드리기도 합니다. 임플란트의 통증의 정도, 저는 중간 등급 정도로 놓겠습니다. 어떻게 수술을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거든요. 절개 거의 안 들어가고 임플란트를 있는 뼈에 심는다, 이거는 스케일링보다도 불편함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절개를 많이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뼈가 부족해서 뼈 이식 같은 부가적인 수술이 필요할 경우에는 절개 범위가 넓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통증이 더 생길 수가 있고요. 뼈 이식 같은 부가적인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면역 반응 때문에 염증 반응이 생기거든요. 더 붓고 불편해지기는 합니다. 발가락 찍었다, 발가락 찍음이면 최상위 레벨 아닌가요? 발가락 찍음은 A로 두고요. 종이의 손배임, 이 정도는 뭐 D 등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충치 치료는 스케일링보다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C 등급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신경 치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충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신경을 직접 건드리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치아에는 신경 쪽으로 통하는 통로들이 있거든요. 자극은 전달이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치아의 가장 바깥층이라고 하죠. 범낭질 층에서만 하는 충치 치료는 불편감이 심하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기계적으로 하는 말 중에 불편하면 손 드세요 말씀드리잖아요. 환자분들께서 닿지도 않았는데 막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양치기 소녀 있죠. 나중에 진짜 불편하다고 하셔도 간과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불편할 때 말씀을 해주시는 게 치료 과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골절이 어느 정도 불편함이냐, 침습도 면에서 뼈에서 노출되지 않아야 될 부분들이 노출된 거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임플란트랑 비슷한 등급이 오지 않을까. 잇몸 치료도 저는 C 등급 정도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잇몸 치료는 부어있는 잇몸의 염증을 제거하고 치아에 붙어있는 치석이나 플러그를 제거하는 과정인데, 스케일링보다는 조금 더 높은 불편감을 가지고 있죠. 스케일링 같은 경우는 잇몸 위에 있는 치석을 제거하는 거지만, 잇몸 치료 같은 경우는 잇몸 아래쪽에 있는 치석까지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발치의 불편함의 정도를 골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임플란트, 골절, 발치 세 개를 같은 선상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발치도 워낙에 다양해가지고 발치라는 한 카테고리로 묶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기는 해요. 발치를 할 때 주변이 뼈가 노출이 많이 되면 될수록 불편감이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잇몸도 젖혀야 되는 수술 발치의 경우에는 더 높죠. 또 하나 생각하셔야 되는 게, 환자분의 연령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사실 10대, 20대의 사랑니를 뺀다라고 하면은 수월하게 빠집니다. 근데 연령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공간이 점점 없어지고 치아하고 뼈가 한 덩어리처럼 단단하게 붙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빼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기도 하고요. 뺀 다음에도 오랫동안 불편해하세요. 어차피 뺄 거면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빼시는 게 고생을 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예전에 사랑니 영상 때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위에 턱뼈는 굉장히 부드럽기 때문에 위에 발치를 했을 때보단 아래쪽 발치를 했을 때 고생할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이라이트 나왔죠. 신경치료입니다. 의학적으로
대표적으로 통증이 가장 심한 거 꼽으면은 요로결석, 신경치료를 해야 되는 치수염. 제가 봤을 때는 신경치료가 탑티어입니다. 일단은 직접적으로 신경 조직의 물리적인 조작을 가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치아 안에 있는 신경은 국소 마취를 통해 가지고 잠재우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하는 마취들은 대부분 약이 흘러 들어가서 불편감을 잠재우는데 흘러 들어가기가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세 번째는 신경치료라는 거는 신경관에 살고 있는 세균과의 싸움이거든요. 독한 신경들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약을 쓰면 가스가 생겨요. 기체가 뽀글뽀글 올라오거든요. 잘 배출이 된다라고 하면 크게 어려움이 없는데 배출이 안 돼서 그 안에서 엄청난 압력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치과에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조금 오래된 영화여가지고 잘 모르실 건데 캐스터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톰 행크스가 무인도에 표류돼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과정을 다룬 영화인데 톰 행크스가 치아가 자지러질 때까지 아프니까 바닷가로 쓸려 내려온 스케이트 날로 자기 치아를 직접 깨트려가지고 평안함을 얻죠. 그때의 상황을 해보면은 치아 안에서 신경이 상하면서 엄청난 가스 때문에 압력이 걸려서 극심한 통증을 당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치아를 깨트림으로써 가스가 배출됨으로써 통증이 없어진 거죠. 신경치료가 큰 문제 없이 진행되면은 괜찮기는 하지만 안 좋은 상황이 겹치고 해버리면은 크게 통증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치료인 것 같습니다. 저의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은데 요로결석이 있어요. 한번 집에 혼자 있는데 갑자기 옆구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허리를 못 펼 정도로 아프더라고요. 몸을 떼굴떼굴 만 상태로 119를 집에서 혼자 불렀어요. 앰뷸런스에 실릴 때 보통 누워서 실리죠. 나는 요러고 실렸거든요. 그 정도로 불편해들 하세요. 신경치료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가게 되면 신경치료 할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도 디스크 있거든요. 디스크는 간헐적 통증이라서 C 정도에 놓을게요. 저도 일을 많이 하면 힘들었다가 일 안 하고 하면 괜찮아졌다 그러죠. 치과를 운영하다 보면은 환자가 많이 오시면 몸이 힘들죠. 환자가 없으시면 마음이 힘듭니다. 자영업자는 몸이든 마음이든 하나는 항상 힘든 상태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마취는 아프기도 하고 불편하기 때문에 A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만 잘 돼도 나머지 통증들은 대부분은 조절이 되기 때문에 특히 마취가 아프다라고 느끼시는 것 같거든요. 아픈 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바늘이 피부 표면을 뚫고 들어갈 때 따끔한 통증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약을 짤 때 내부에 압력이 걸리면 극심한 통증으로 오기는 하거든요. 부위에 따라서 차이가 크기는 합니다. 조금 물렁물렁한 살 이런 곳은 마취를 할 때도 잘 들어가고 약도 짜도 압력이 심하게 걸리진 않거든요. 입천정 쪽에 단단한 살에다가 놓을 때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바늘이 뚫고 들어갈 때도 단단한 조직이 저항감이 심하고요. 약을 짤 때도 늘어나거나 하지 않다 보니까 압력이 심하게 걸립니다. 이런 거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바늘을 최대한 얇은 거 쓰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도포 마취제를 써가지고 바늘이 들어갈 때 통증을 줄여드리려고 하죠. 또 하나는 바늘이 뾰족한 경사면이 있거든요. 그 경사면을 정확한 방향대로 찔러야지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덜 느끼고 잘 넘길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무통 마취기라고 하죠. 원리는 딱 하나입니다. 약을 굉장히 천천히 주입을 하거든요. 약이 들어갔을 때 압력이 걸려서 통증이 심하다라고 했는데 그걸 굉장히 완화시키는 거죠. 오늘은 다른 유튜버들도 티어 이런 거 정한다고 해가지고 저도 해봤는데요. 혹시라도 다른 것도 궁금한 거 있으시면 한번 해볼 테니까 댓글도 남겨주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